치매는 다 알츠하이머 치매만 있다? 무조건 기억력이 떨어져야지만 치매다? 삐!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방법도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에 집중해주세요. 100에서 7을 한번 빼보세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박소희입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나는 이게 암보다도 더 무서워 하는 병이 있어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이 병을 앓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도 잃고 결국 나 자신에 대한 기억도 잃어버리는 아주 좀 슬픈 질환입니다. 네, 바로 치매인데요. 이 치매는 사실 효과적인 치료제가 아직은 없어요. 진행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약만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질환보다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한 그런 병입니다. 내 얘기 같지 않고 그냥 나랑은 먼 이야기 같지만 사실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게 또 바로 이 치매인 것 같아요. 이 치매를 조기에 감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 어떨 때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지, 진짜 가짜 치매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분들도 우리 부모님이 괜찮은지에 대해 나중에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같이 해볼게요. 치매는 메이저 뉴로 커그니티브 디스오더라고 하는 주요 신경 인지 장애. 인지 기능이 후천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서 내가 일상생활을 혼자 독립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치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혼자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치매 전 단계, 경도 인지 장애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치매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인한 퇴행성 질환들 때문일 것이고 아니면은 뇌경색, 뇌출혈과 같은 뇌혈관 질환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술, 알코올 같은 거에 약물에 중독됐거나 HIV 같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치매가 생기기도 합니다. 치매는 다 알츠하이머 치매만 있다? 이것은 삐 가짜입니다. 치매는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있고요. 원인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완치가 가능한 치매도 있다는 거 처음 들어보셨죠? 완치 가능한 치매들을 우리 가역성 치매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어요. 내과적 질환들 중에서는 뇌하수체 기능 부전이 있거나 갑상생 기능이 항진됐을 때 그리고 부갑상생 기능은 저하됐을 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엽산이나 비타민 B1, B12가 부족할 때도 치매 증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뇌염이나 뇌막염, 뇌수막염 등이 있을 때도 치매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알코올 같은 물질에 중독됐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뇌압은 정상인데 물이 차는 정상압 수두증이 있을 때도 치매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요런 이제 나을 수 있는 치매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 가지 질환을 이미 앓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약물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인지 기능이 뚝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진행된다. 요런 가역성 치매일 수 있으니까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셔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낫지 않은 그런 치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이제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건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알츠하이머병 치매, 그 다음에 루이소체라고 하는 이제 단백질이 응축된 루이소체 치매, 뇌의 앞쪽하고 측두엽이 먼저 퇴화되는 그런 전두측두엽 치매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원인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르는 명칭도 좀 달라지고 각각의 특징이나 예후, 경과 같은 것들이 조금씩은 달라요. 치매라고 다 같은 치매가 절대 아니라는 거를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기억력이 떨어져야지만 치매다? 삐 아닙니다. 결국 나중에 진행되면은 기억력이 떨어지겠지만 기억력이 아니라 인지 기능이 떨어져야지 치매입니다. 기억력, 인지 기능 뭐가 다른데요? 달라요. 기억력은 인지 기능을 구성하는 구성원 중에 하나인 거죠. 인지 기능은 사실 6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복합적 주의력, 두 번째가 집행 기능, 세 번째가 기억과 학습 능력, 네 번째가 언어 능력, 다섯 번째가 지각 운동 능력, 여섯 번째가 바로 사회 인지 능력이에요. 와우, 어렵죠, 여러분? 이게 근데 사실 낯설 뿐이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다 하고 있는 기능들이거든요.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 영역의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방법도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에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복합적 주의력은 쉽게 말해서 주의 집중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감독님, 100에서 7을 한번 빼보세요. 네, 거기서 또 7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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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보세요. 네, 거기서 7을 한 번 더 빼보세요. 정답! 이거 같이 해보셨나요? 이게 중간에 내가 생각했던 답을 놓쳐버리거나 뭐를 빼려고 했었지라고 잊어버리신 분은 바로 이 복합적 주의력이 떨어지실 수가 있어요. 이게 정보를 유지하는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집중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산만해지죠? 그럼 어떤 일을 수행할 때 그 속도가 느려지거나 아니면 완성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빨리빨리 일을 잘하셨던 분이 그게 뭔가 어수룩해지고 잘 못하고 느려진다 이러면 또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뭔가를 잘 못하게 돼요. 우리 어머님들이 진짜 잘하시거든요. TV 틀어놓고 드라마 보면서 갑자기 전화통화 하면서 막 이렇게 마늘 다듬고 이 세 가지 일을 하시던 분이 갑자기 한 가지도 온전하게 잘 못한다든지 뭔가 정신산만해서 제대로 뭐 집중을 못한다 이러면은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집행 기능. 이것은 말 그대로 어떤 일을 집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건데요. 간단하게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가리키는 화살표와 반대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보세요. 자,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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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하셨나요? 생각보다 헷갈리시는 분들 있죠? 바로 이게 관습적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그 충동을 참아내고 반대로 새로운 규칙을 적용해가지고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이 집행 기능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이 떨어지면은 여행 계획 같은 거 잘 세우셨던 분이 이게 막 어려워진다든지, 은행 업무 같은 거, 뭐 재정을 막 이렇게 담당하셨던 분이 이걸 막 복잡해서 못 해낸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의 유연성이 떨어지는데 새로운 규칙이 딱딱 적용될 때 이거를 바로바로 적용하지를 못해요. 갑자기 게임의 규칙이 바뀌거나 아니면 대화의 주제가 자꾸 변경되는 것을 따라잡지 못하게 됩니다. 뭐 개모임 같은 데 가면 야, 그 집엔 그랬대, 저 집엔 그랬대, 그랬어? 이러면서 막 그때그때 따라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부모님 중에서 요즘에 뭐 모임에 나가도 좀 재미가 없다든지 이제 안 나갈래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조금 유의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다음 세 번째 인지 기능, 학습과 기억. 서울시 종로구 명동 23번지 김철수. 이따가 다시 제가 여쭤볼 거예요. 퇴행성 치매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바로 이 최근 기억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억 중에서도 옛날부터 저장되어 있는 내 이름이나 주민번호 그리고 옛날 집 주소 이런 것들은 기억을 잘 하는데, 최근에 뭐 들었던 정보, 이사 간 집 주소라든지 비밀번호라든지 그다음에 뭐 새로 바뀐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진행이 되시면은 사람을 만약에 못 알아봐도 손주부터 잊어버리세요. 그다음에 자녀 막내부터 잊어버리고 배우자, 그다음 형제 뭐 이런 순으로 잊어버리게 됩니다. 초기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제 깜빡깜빡하는 게 좀 지나칩니다. 뭐 시장 보러 갔을 때 까먹고 자꾸 뭘 배터리 못 사온다든지, 가스불 켜놓고 냄비 태워버리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진행이 되면은 아예 아침 식사를 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뒤돌아서면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불러드렸던 거 주소랑 이름 기억나시나요? 다음 네 번째 기능은 언어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여기서 잠깐 지로 끝나는 거 5가지. 오이지, 오엔지, 지? 뭐지? 나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자, 초반에는 이제 단어 찾기가 제일 먼저 안 돼요. 어르신들 보면 저 TV에 나온 저 사람 얼굴을 알겠는데 이름이 뭐더라? 그거 뭐지? 그 물건 그 뭐지? 어떤 특정 용어가 이런 일반적인 용어로 대체되기 시작합니다. 그거, 거시기, 그 사람, 저 사람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만의 막 특이한 용어를 만들기 시작해요. 뭐 호구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언어 기능을 간단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까 앞에 했던 기억으로 시작하는 말 1분 동안 최대로 많이 말해보세요. 지로 끝나는 단어 5가지 얘기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방법이 있고, 조금 더 진행이 되신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물건 같은 거 있죠. 이거는 뭐예요? 볼펜. 이건 뭐예요? 시계. 너무 쉽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언어 기능이 떨어지시면 이것도 좀 대답하기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5번째, 지각 운동 기능. 이거는 제 종이와 펜이 좀 필요합니다. 설명 끝나고 종이펜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공간 지각 능력과 미세 운동 조정 능력이에요. 길 찾기, 방향 감각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뭐 익숙한 길은 잘 가는데 갑자기 뭐 낯선 길을 지도 보고 찾아가는 게 힘들다든지,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잘 못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평소에 잘 다니셨는데 어느 날 막 너무 헷갈려서 다른 데로 계속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주차를 너무 잘하시던 분이 자꾸만 이렇게 막 실수를 하신다, 접촉사고가 계속 나서 운전하기를 꺼려 하신다, 이러면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 능력은 손으로 하는 뜨개질이나 바느질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조립하기,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기능이 먼저 떨어지게 되고요. 나중에 좀 심해지신 분들은 이제 도구 사용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칼질을 어떻게 하는지 잊어버리는 것도 바로 이 영역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검사를 해보면, 자, 종이 펜 다 준비하셨나요? 동그란 시계를 한번 그려보시고 숫자를 다 채워 넣으세요. 그리고 시계바늘이 10시 20분을 가리키게 한번 그려보세요. 기능이 떨어지시게 되면은 이제 간격이 잘 안 맞는다든지, 1, 2, 3, 4 채워 넣는데 갑자기 12 넣을 공간이 없다든지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잡한 그림, 정해진 그림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보고 그대로 베껴서 잘 그리는지, 이런 것도 검사해 볼 수 있는 꿀팁입니다. 마지막 6번째 인지 기능은 사회인지인데요. 자, 여러분 지금 보이는 표정, 느껴지는 감정이 뭔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즐거움, 분노, 슬픔. 그러면은 이제 괜찮은 거예요. 이 사회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은 초기에는 약간 미세한 성격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상하게 막 자기 주장이 세진다든지 고집이 세지고, 어떤 분들은 막 식탐이 늘기도 하고요. 화를 잘 안 내시던 분이 막 화를 잘 낸다든지,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공감을 잘 못하고 무신경해지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특히나 전두축두엽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격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오히려 기억력보다도 이런 변화가 먼저 나타나니까 주의해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점점 심해지시면은 진짜 막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요. 막 그러시지 않으셨는데 막 화를 막 상황에 맞지 않게 낸다든지, 짓궂은 아주 성적인 농담을 하기도 하고, 옷차림도 맞지 않게 뭐 장례식장을 가야 되는데 너무 화려하게 옷을 꾸며 입는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실 또 이거는 같이 지내는 친구나 가족들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인지 기능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치매하면은 기억력이 떨어진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내가 성격 변화가 먼저 나타날 수도 있고요. 길 헤매는 방향 감각 저하가 먼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안 걸리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방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고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8가지나 무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말로 간단한데 정말로 중요한 방법이에요. 하루에 1시간 이상 걷기. 서울대병원에서 전임의를 할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치매의 달인이셨거든요. 그분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걸어라였어요. 우리가 걷기 운동을 할 때 생각보다 굉장히 뇌가 활동을 많이 해요. 게다가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우울증도 예방할 수 있어요. 일석이조, 꼭 먹고 알 먹고잖아요. 꼭 1시간 이상씩 걷기부터 하세요. 두 번째, 우울증과 불면증은 절대 묵혀두지 마세요. 우울증은 그 자체만으로도 해마라고 하는 거를 위축시켜서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 중에 하나고요. 또 우울증이 걸리면 마치 치매가 아닌데도 치매처럼 잘못 진단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울증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되고, 불면증은 잠을 잘 때 우리가 뇌에 노폐물들이 씻겨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게 또 치매 예방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아유, 나이 들면 다 그래 이러면서 병원 안 가시고 묵혀두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세 번째, 혈관 건강을 챙기셔야 됩니다. 혈관 건강에 3대 적이 있거든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 3가지 병이 걸리지 않게 하는 게 치매 예방에 너무 중요해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식습관,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먹고, 그다음에 금주금연 하셔야겠죠. 네 번째, 골고루 잘 씹어 드셔야 됩니다. 뻔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게 잘 안 지켜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엽산과 비타민 B가 부족할 때도 치매 걸릴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영양분 섭취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 특히 어머님들, 뭐 차려 먹기 귀찮다고 대충 밥에 막 물 말아가지고 김치랑 드시는 우리 엄마. 엄마, 김치만 자꾸 드시면 안 돼요. 골고루 단백질 섭취도 잘 하셔야 되고, 또 씹어서 드셔야 됩니다. 우리 씹는 거, 이 저작 활동이 치매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치아 건강이 또 나빠져가지고 이가 아파서 그냥 죽만 드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신데, 꼭 치아 건강 잘 챙기시고 틀니를 하시든지 임플란트를 하셔서 잘 씹어서 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5번째, 청력 건강 꼭 챙기셔야 돼요.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노인정신의학을 전문하면서 이제 치매 환자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는데, 많은 분들이 청력이 떨어지시는데 불편하다고 보청기를 안 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 난청도 치매의 위험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소리 자극 그 자체도 뇌 활성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귀가 안 들리면서 자연스럽게 사회활동이 줄어들고 고립되면서 치매가 점점 악화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셨어요. 본인도 그렇지만 우리 또 자녀분들이 적극적으로 건강검진할 때 청력검사 같이 하셔서 문제가 있으면 이비인후과 치료도 받으시고, 보청기가 필요하다면 꼭 낮에라도 착용하시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6번째, 내가 재미있는 활동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보호자분들 중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이거 뇌를 많이 써야 돼서 억지로 막 갑자기 독후감을 쓰게 하고 막 외워서 이거를 받아쓰기를 하고 일기를 쓰게 하고 이런 분들 계셨어요. 물론 이제 그것도 뭐 좋겠지만, 사실 가장 좋은 건요, 내가 즐거운 거를 꾸준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굳이 억지로 머리를 막 쓰려고 하지 않으셔도 운동하거나 손을 조작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림 그리기나 아니면 뭐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이런 내가 재밌어하는 활동을 하는 게 훨씬 좋으세요. 7번째, 사람들하고 교류하셔야 돼요.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고 배려하고 사회 인지를 하는 거, 이것도 이제 우리 인지 기능 중에 하나였잖아요. 굉장히 뇌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모임을 나간다든지 뭐 사교 활동 한다든지 이런 거 너무 좋고요. 근데 약간 내성적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족들하고 전화 통화하고 대화 나누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제 뭐 혼자 사시는 분들, 가족들과 너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연구 중에서는 이제 반려동물을 5년 이상 키우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단 내가 책임질 수 있다면 반려동물을 키워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8번째, 정기적인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생률이 확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계세요. 내가 작년에 해봤는데 괜찮다더라, 이제 안 해도 된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년이 되면은 더 위험해지고 후내년이 되면은 더 위험해지는 게 바로 이 치매입니다. 근데 병원에 어떻게 매년 가, 너무 비용도 그렇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나라에서 치매 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검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검사를 했을 때 경도 인지 장애, 그러니까 치매 전 단계나 치매로 이제 판정이 되시면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연계도 해줘요. 부담 갖지 마시고 치매 안심센터 내원하셔가지고 검진도 좀 꾸준히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방법들 집에서 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매 초기 감별 방법, 그리고 집에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테스트, 그리고 예방하는 방법까지 쫙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치매가 되게 먼 나라 얘기 같고 내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우리 부모님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만, 어느새 다가오는 병이 바로 치매인 것 같아요. 혹시나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 주저 말고 검사 꼭 받아보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재밌고 정신건강에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정신과 의사 박서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